네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동아리에서 팀워크 발휘했던 경험 말고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팀워크에 실패했던 거 얘기해보세요. 네? 입사 후에 동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압박 질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한 것도 너무 좋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동문서답을 하지 말아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팀워크 발휘 경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과거 동아리를 할 때 팀원들과 팀워크를 이렇게 발휘했다. 잘 외웠어.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동아리에서 팀워크 발휘했던 경험 말고요. 우리 지원자 아르바이트 하신 것 같은데 그때 팀워크 어떻게 발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동아리 때 팀워크 발휘했던 걸 외워왔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니까 그래도 외운 걸 얘기해 답변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하지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면접관이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뭐 답변이 좀 안 좋더라도 야, 아르바이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0.1초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부분 동아리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외워온 데다가 이거 얘기했을 때 기분이 제일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무조건 면접관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1순위다. 하지만 내가 분명 아르바이트 한 경험은 있지만 그때 팀워크를 발휘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거 관련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일단은 동어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버세요. 내 면접관이 A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팀워크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저는 평상시에 팀워크를 발휘할 때는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또한 희생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휘했느냐는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먼저 하더라도 원래 본인이 준비했던 답변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는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노하우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도 저는 이러한 자발적으로 기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면접관이 딱 들었을 때 자발적인 기여, 희생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추가 질문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까 답변에서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면접관한테 이 친구가 이 경험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팀워크를 발휘한 건 아닐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내가 원래 평가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들어갔다 해서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 형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팀워크 경험을 완벽하게 준비 역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팀워크에 실패했던 거 얘기해보세요. 네? 실패요? 저 성공했던 거 준비했는데 이 부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면접관님? 갑자기 또 면접관님이랑 또 내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뭐 내고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불가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선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이 안 납니다. 저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 이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면접관이 느끼기에 야, 이 친구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최악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네 면접관님 제가 실패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죄송하게도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면접 끝나기 전에 생각했다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중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답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산점을 얻고 싶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준비했던 이 면접 성공 경험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족한 실패 경험이라고 강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팀워크 경험이 저는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팀워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여하려고 하고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경험에서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거에다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 이게 실패 경험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서 강조했던 회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압박 질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한 부분이고요.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면접관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늘이 빨간데 어떻게 왔느냐? 하늘 파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네, 면접관님 오늘도 하늘이 굉장히 빨간데요. 면접관님 퇴근하실 때 되면은 굉장히 파래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랑 멱살 잡으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무슨 논리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관이 지적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라고만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인정은 하시되 긍정으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학점 관리 왜 못했느냐? 이거 제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박 질문 항상 기억하세요. 답변보다는 상황 대처 어떻게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해라.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돌발 상황은 바로 미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팀워크 준비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입사 후에 동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 지원자 팀워크 어떻게 발휘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일단 솔직하게 절제된 감정을 먼저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괜찮습니다. 원래 조직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조직 생활이 다 그래. 이게 면접이니까 무조건 좋게 답변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된 감정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조직 관점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 팀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의 강약점을 고려해서 팀워크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우리 팀원들께서 잘 봐주실 거라고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과 동시에 조직 관점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나중에 면접에 가셔도 안정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만 가지 질문을 준비하면서 허덕이지 말아라.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4대 평가 요소, 6개의 질문 유형, 4가지 상황 대처, 이 3단계만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고 고민하시고 소화하실 수 있다면은 면접장에 가실수록 더욱더 자신감 있게 면접관의 질문과 면접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늘 감사드립니다.